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할 차례입니다. 예, 자, 자료 피시고요. 자, 216페이지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가등기 담보라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자, 뭔 말이냐면은, 자,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예, 좋습니다. 예. 역시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자, 어제 김해 갔다 오니까 수준 차이를 알겠어요.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을이 현재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갑은 이제 돈을 갚아줘야 될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을이 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자가 됐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갑과 을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더불어서 대물 변제 예약이라는 거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네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 물건으로서 대신 변제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을이 해당 목적물에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을이 가등기를 한 다음에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 해버리고 그 소유권을 내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변제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가등기 담보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갑이 담보 잡힌, 자, 만약에 주택을 담보를 잡혔는데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시가가 한 3억짜리가 됩니다. 시가가 3억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러면은 1억 빌려준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통해서 3억짜리 주택을 먹어버리는 이런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를 막고 채무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가등기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을 네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때 반드시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걸 거치라는 거예요. 청산 절차.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청산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청산 절차. 이걸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일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한 4가지 정도만 좀 적어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입니다. 이건 제가 따로 좀 적어온 겁니다. 자, 이 적용 요건 첫 번째가 대물 변제 예약을 할 당시 예약 당시 해당 목적물의 시가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갑이 빌린 돈 있죠. 채무액 플러스 이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예약 당시 시가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같거나. 만약에 이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을이 빌려준 돈이 더 많고 해당 목적물 가액이 그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굳이 갑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가등기 담보법이. 자, 그 다음에 자, 금전 소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함정을 파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채권이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만 그럴 경우에만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채권 뭐 이런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을이 아직 갑한테
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네가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등기를 일단 니한테 넘겼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 명의로 가등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이 한 이 가등기는 자기가 받을 이 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제 가등기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을이 대금을 안 주면 그냥 바로 본등기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소비대차에만 적용돼. 소비대차.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가등기. 가등기를 해야 됩니다.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이게 가등기인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뭐 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겠죠. 네, 동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담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반드시 담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대충 느낌은 이제 오셨을 테니까 한번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설 부분에 보시면은, 자, 목적 부분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하고 양도 담보라는 게 있죠. 우리 법률 이름이 가등기 담보 등, 이 등이라고 하는 게 가등기 담보도 있지만 양도 담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양도 담보는 뭐냐면은 지금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가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전 등기를 해온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형식을 통해서. 하지만 매매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대물 변제 예약을 또 하겠죠. 그래서 네가 돈 못 갚은 게 이거 내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도 담보입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의 정리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담보 계약이라 함은 대물 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 담보의 계약을 말한다. 자,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채무자 등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채무자와 담보 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 보증인 및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자, 첫 번째 채무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상 보증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 취득자, 이렇게 세 명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후순위 권리자라 함은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담보 가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네, 후순위 권리자는 다른 이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자, 걔네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책을 보셨으면 이제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용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때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을이, 채권자 을이 이 가등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실행을 할 때 자, 처분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분 청산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매입니다. 경매를 넣겠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넣게 되면 그냥 저당권자랑 똑같아지겠죠. 그냥 경매 절차 밟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이게 이제 처분 청산이고 이 귀속 청산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이 귀속 청산. 이게 이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을 먹는 그 절차입니다. 이 귀속 청산이.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시간이 경과입니다. 자, 최초에 가등기가 있었고 변제기가 지났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채권자을이 채무자 갑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합니다. 실행 통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차예요. 첫 번째 절차. 실행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실행 통지가 뭐냐면은 청산 금액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전포고하고 같은 겁니다. 네가 계속 돈을 안 갚으면은 네가 이 정도의 청산 금액만 받고 나는 그냥 본등기 해버릴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청산금이 뭐냐면은 자, 최초에 이 해당 목적물 가액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에 대한 평가액이 있어요. 평가액.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3억짜리였죠. 3억짜리. 예, 저 평가액에다가 채권액을 뺍니다. 받을 돈을 빼는 거예요. 1억을 받아야 되죠. 지금 을이. 예,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고 2억이 되겠죠. 그럼 이 2억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돈을 안 갚으면은 목적물 내가 니한테 2억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액을 청산금을 통지를 할 때 이 채권액을 뺄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등기 담보 권리자보다 위에 순위에 만약에 다른 담보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 것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뭔 말인지. 자, 만약에 특정한 주택이 있는데 시가 4억짜리입니다. 예, 시가 4억짜리인데 1순위로 만약에 가등기 담보 권리자가 만약에 뭐 한 2억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순위 가등기 담보 권리자가 1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 만약에 그냥 뭐 저당권자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2순위 가등기 담보권자가 얘가 만약에 실행 통지를 하게 된다면은 해당 목적물 가액, 평가를 만약에 4억으로 했다라면은 4억에서 빼기 선순위 가등기 담보권리자 채권액을 먼저 빼고요. 2억짜리. 그 다음에 자기 채권액 빼고 그리고 후순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에? 후순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을 통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만약에 실행 통지를 하면요. 그러면요. 그러면 4억에서 2억만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억에 대해서 이제 통지를 하겠죠. 예. 후순위 담보권자 무시해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이제 걔 거만 이제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책에 나왔지만 이 실행 통지를 해야 될 이 통지의 상대방이 3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채무자에게 당연히 통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있다 그런다면은 물상 보증인에게도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취득자. 얘네들한테 싹 다 통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절차가 다 무효가 됩니다. 무조건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3명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청산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할지라도 청산금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 목적물 가액에서 채권액을 빼니까 이게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통지는 해야 됩니다. 청산금이 빵원이야 라고 통지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평가액, 왜 이 평가액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드렸듯이 지금 이 주택의 시가가 4억짜리라고 할지라도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거를 4억짜리로 평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뭔 말이냐면 이 평가라는 게 담보권자의 주관적 평가거든요. 주관적 평가입니다.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억짜리를 4억으로 평가하지 않고 만약에 3억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란스럽죠. 에? 이게 지금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만약에 지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예? 유효라고요. 경매가가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경매가가 넣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매랑은 지금 다른 절차 밟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유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이 평가액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자, 채권자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후순위 권리자들 있죠. 이 돈 받아야 될 요런 애들. 지금 얘가 너무 낮게 평가를 해버리면 얘가 못 받을 수도 있죠, 돈을. 그래도 얘는 못 다툽니다. 예? 다툴 수가 없어요, 얘는. 억울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행 통지를 한 다음에 예, 지금 자, 실행 통지를 한 다음에 (2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2개월의 기간을요. 그래서 이 2개월 기간이라는 게 이제 청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2개월이 지난 다음에서라야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 하기 전에 청산금 지급해야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산금 지급하는 게 세 번째 절차, 본등기 하는 게 네 번째 절차죠. 근데 실행 통지한 다음에 왜 이 2개월의 시간을 주냐면은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들 중에서 불만이 있는 애들 있겠죠. 예? 지금 청산금액이 너무 평가액이 너무 미달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니네가 불만이 있으면은 이 2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그냥 경매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경매 신청을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은 청산 절차가 그냥 싹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경매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이 2개월은 후순위 담보권자 보호를 위한 겁니다. 예. 자,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책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그 밑에 216페이지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 1번에 소비 대차로 인한 채권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소비 대차로 인한 대물 변제 약정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 대차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네. 금전 소비 대차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만. 자, 이번에 보시면은 따라서 뭐 공사 대금 채권이라든가 매매 대금 채권이라든가 예, 뭐 물품 대금 채권 뭐 이런 애들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해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채권 두 가지 채권이 있었는데 그 외의 채권이 만약에 변제가 되고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만 남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법이 적용이 되겠죠. 네, 그 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자, 폭리를 취할 위험성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예약 당시 담보 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해되시죠? 목적물의 시가가 더 커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같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렇게 쓰실 때 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목적물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예,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3번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부동산의 매매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실행 통지할 필요 없죠. 청산 절차 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냥 뭐 지가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빌려준 돈이 더 큰데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등기나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이 양도담보였죠. 예, 이 양도담보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양도담보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양도담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최초에 동일하게 갑과 을이,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해서 을이 채권자입니다. 예, 갑은 돈을 갚아줘야 될 채무자죠, 채무자.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대물 변제 예약을 마찬가지로 하겠죠, 얘네들도. 대물 변제 예약을 하는데 이전에 봤듯이 을이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형식상 매매 계약 형식을 취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을이 을에게로 등기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근데 지금 등기는 을에게로 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갑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갑한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갑한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등기는 을한테 넘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은 이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 거친 다음에 본등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소유권자가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등기나 뭐랑 양도담보.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제 가등기나 이전 등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따라서 대물 변제의 약정 등 담보 계약은 있지만 아직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없는 동산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등기해야만 되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제 3번 보시면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 나와 있죠. 1번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경과 후 경매에 의한 실행이나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귀속 청산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실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방법, 청산 절차를 거쳐서 자기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청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 청산, 해당 목적물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 경매 대금에서 내가 변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처분 청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처분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지. 그냥 이거는 그냥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처분 청산의 단어. 예.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등기 담보권자는.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사적 실행으로서의 처분 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죠. 경매를 넣었을 때 공경매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은 경매에 의한 실행해가지고 괄호 안에 이제 저당권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경매 절차에 좌우지간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저당권자와 동일해지고 이제 다른 저당권자라든가 채권자들은 이제 순위 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귀속 청산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을 이제 저당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가 경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경매 들어갔을 때. 자, 그리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가등기 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가등기 담보가 격려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됐을 그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저당권자들과 이제 순위 다툼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저당권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담보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 가등기 담보권은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경매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싹 다 그냥 다 소멸이죠. 경매 절차 끝나면 다 소멸입니다. 예. 자, 갑이 채무자고요. 만약에 을이 뭐 저당권자입니다. 예?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애가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이라고 하는 애가 전세권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상관없어요. 셋 다 신청할 수 있죠, 경매 신청.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좌우튼간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그 경매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맨 위에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이 맨 위에 있게 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경매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싹 다 소멸입니다. 예? 다 소멸이에요, 다 소멸. 근데 만약에 갑이 채무자인데 최선순위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1순위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뭐 저당권자라든가 예? 또 다른 뭐 가등기 담보권자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전세권자가 1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절차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는 그 경매 절차에 참여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존속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집에 살 거다라고 대항력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적 행사입니다. 1순위니까. 이해되시죠? 하지만 지가 1순위가 아니라 이렇게 순위가 밀려 있으면은 그냥 우선 변제고 그러니까 배당 요구만 해가지고 남는 돈 있으면 받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나 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서 이제 귀속 청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가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실행 통지입니다. 예. 자, 바로 안에 보시면은 변제할 기회라고 되어 있죠. 예,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자, 채무자, 그다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요 세 놈한테 이제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이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을 통지한다 그랬습니다. 해당 목적물 평가액에다가 채권액 빼고 남는 돈을 이제 통지하는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은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만약에 안 했다. 빼먹고 실행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절차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실행 통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청산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행 통지해야 돼요. 청산금이 빵원입니다. 라고 실행 통지해야 된다고요. 자, 다음 그 밑에 내려오셔서 2번 보십시오.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 지급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실행 통지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을 하고 남는 돈 줘야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2개월 왜 주는지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청산금의 지급 의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네. 청산금 주고 그 다음에 해당 목적물 인도하고, 매매 계약이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동시이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청산기간 경과 전에 무청산 특약은 무효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무청산 특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좀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것도. 자, 무청산 특약. 분필이 여기 있죠? 자, 무청산 특약.
이게 뭐냐면은 이 채무자가 청산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내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지금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청산금 안 받을게 라고 이렇게 특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절차 있죠. 실행 통지하고 그 다음에 2개월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고 그 다 거쳐야 돼요. 그 절차를요. 근데 청산금 지급을 만약에 안 했다. 이 무청산 특약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요. 따라서 이 특약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 책 계속 보시면 자, 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 자,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무청산 특약은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청산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무효지만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산 절차를 다 거치고 중간 정도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채무자가 만약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줄 보시면은 변제가 선의행위다. 뭐 당연한 말이죠. 돈부터 갚아줘야죠. 저당권 말소시킬 때 저당권 말소시킬 의무랑 그 다음에 돈 갚아줄 의무랑 뭘 먼저 이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돈을 먼저 갚아야 되죠. 예, 변제가 선의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셔서 3번의 청산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이 문장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목적 부동산에 만약에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걔 것도 같이 빼야 되는 거죠. 그 채권액을 포함시켜야 된다. 네,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는 무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에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은 효력이 있다. 유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가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평가액이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유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자, 4번에 보시면은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채권자는 당연히 다툴 수가 없겠죠. 지가 통지해놓고 지가 그걸 왜 다툽니까? 예?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담보권자들도 다툴 수가 없어요. 예.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냥 바로 경매 때려버리면 됩니다. 불만 있으면. 자, 그 다음에 4번에 후순위 권리자 보호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는 그의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채무자 등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는 자, 지체 없이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이를 후순위 권리자,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라든가 후순위 담보 가등기 권리자라든가 이런 애들 있으면 걔네들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받아가야 되니까.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청산금에 자, 만약에 불만이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그러면은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2개월 그 기간 동안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돈 받을 날짜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담보 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갖춘 임차인도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내가 순위 다툼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문장이 또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자, 갑이 채무자고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로 만약에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먼저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을 받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자 받아갈 수 있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당연한 말이죠. 예. 자, 그리고 5번 봅니다.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청산기간 내에 양도, 기타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일단 채무자가 받을 그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있죠. 청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절차에서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죠.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제 실행 통지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적물 평가액을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산금이 그래가지고 뭐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내가 이제 해당 목적물을 본등기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 갑 같은 경우는 이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제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양도를 한다는 거예요. 양도를요. 뭐 병, 뭐 이런 애한테. 다른 애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뭐 병한테 청산금을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후순위 담보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돈 받을 애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후순위를 당연히 고려를 안 했겠죠. 지가 1순위니까요. 그러니까 이 1억은 사실상 갑돈이 아니죠,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받을 애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순위 담보권자, 얘네들한테 이 양도를 가지고서 이제 대항을 못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등. 자, 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채권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청구권. 요거를 만약에 청산기간에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예, 얘들 돈 받을 애들 줄 서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넘기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6 해가지고 양도담보가 나와 있어요. 양도담보. 자, 1번에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이미 등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본등기 할 필요 없이 청산금을 주는 순간 바로 소유자 되는 거죠. 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양도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죠. 양도담보권 설정자라는 말이 또 갑자기 또 헷갈리진 않으시죠? 자, 을이 양도담보권자입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갑인 거죠. 양도담보권 설정자. 다 쓰기도 힘드네요. 자, 양도담보권 설정자. 그러니까 용어만 좀 낯설 뿐이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애가 갑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등기는 지금 을한테 넘어가 있지만요. 자,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은 얘가 한다는 거예요. 갑이. 예,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갑이 전세 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하는 거죠. 근데 얘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자, 선의의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양도 담보권자에게 등기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이 이걸 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뭐 어쨌든 간에 제3자인데 만약에 선의의 제3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등기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유효라는 겁니다. 병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3자 보호.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하게 될 채무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자,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채무도 담보를 하겠답니다. 뭐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근저당 생각 안 나세요? 근저당? 예? 채권에 이렇게 수시로 변동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채권도 담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근가등기 담보라는 거예요. 근가등기 담보. 판례 1번에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느낌이 좀 옵니까? 예. 이러한 근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더라도 그것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 1번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행하여져 제3자가 경락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담보가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졌고 제3자가 경락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자, 여기서 경매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제3자가 경락을 받았죠. 그럼 당연히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로서 소멸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지만 나중에 청산 절차를 마치면 그때부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밟았어요. 그럼 이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채무자한테는 실행 통지를 했는데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안 했대요, 통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 절차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채무자한테 실행 통지하는 건 필수에 들어가지만 이 후순위 담보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필수적 절차에. 뭐냐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절차.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귀속청산의 경우, 자, 동그라미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자, 본등기를 해야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본등기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면 본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과실수취권을 취득한대요. 아직 소유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과실은 수취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지금 매매 계약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매매 계약이랑.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자, 매매 계약을 할 때도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만약에 을이, 자, 갑은 을에게 아직 등기를 안 넘긴 상태인데 을이 이미 대금을 다 지급을 해버린 상태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죠. 아직 을이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의 과실 수취는 을이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청산금을 주었어요. 그럼 아직 본등기를 경유 안 했기 때문에 지가 소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실은 수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끝났네요. 가등기 담보권. 예. 자, 가등기 담보권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벗어나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문제를 살펴봤을 때 그냥 이 가등기 담보권 자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문제 푸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219페이지 예. 5번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채무자 등이, 자, 봅니다.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청산기간 내에 양도 기타 처분 등을 한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갑이 어쨌든 간 채무자입니다.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이제 귀속 청산 절차 밟으려고 자, 실행 통지를 하고요, 갑한테. 예? 자, 실행 통지하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자, 실행 통지. 실행 통지를 했고 그 이후에 2개월이 흘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후에 갑이 청산금을 갑한테 넘겨주고, 예? 자, 이해되시죠? 자, 청산금을 갑한테 줘야 되죠. 소유권 먹으려면요. 이 청산금을 갑한테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하면은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근데 아직 청산금을 넘겨주기 전에 갑이 만약에 이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만약에 이 청구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양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병이란 놈한테요. 아까랑 똑같이 설명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병이란 놈한테 이게 넘어갔는데 내가 청산금 지급 청구권을 병이라는 애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기 때문에 니는 이 청산금을 병한테 지급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갑이.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자, 하지만 이 청산금도 누구 거라고요? 예? 아니요, 갑게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갑게, 지금 받을 애들이 줄 서 있다고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청산금을 평가를 할 때 밑에 애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갑이 지금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받을 애들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얘네들이 돈 받아갈 애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대망의 좋은 판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 너무 아쉽죠? 예, 저만 아쉽나요? 예. 자, 하지만 저는 3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 특강으로 또 여러분들도 찾아뵐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 특별법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